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은 실과 두 번째 시간이고, 역시 4단원 프로그래밍과 소통 단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단원 중에서도 4-1 소프트웨어 이해하기,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알기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70쪽입니다. 오늘도 배움을 즐겁게 여기며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의 공부 내용 한번 큰 소리로 따라 읽어봅시다. 첫 번째, 사진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발달 알아보기. 두 번째, 소프트웨어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기. 세 번째, 소프트웨어가 미래 사회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학생들이 친구들하고 많이 보내는데 이용하는 거죠. 카카오톡, SNS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전에는 이러한 카카오톡이나 SNS가 없을 때는 친구들끼리 어떻게 주고받았을까요? 자, 선생님이 재미나게 재구성을 해봤는데, 자, 이렇게 왕이 신하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낼 때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에는 말을 타고 임금의 엄영이용 하면서 그 신하한테 신하에게 전달을 해줬고요. 혹은 가까운 거리는 이렇게 인편으로 사람이 직접 발로 뛰어서 메시지를 전달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문자나 그 다음에 무료 이렇게 메시지 보내는 것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보내게 되죠. 학생 여러분, 이게 뭘 것 같나요? 예, 립밤 같이 보이죠. 립밤 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로봇 청소기입니다. 로봇 청소기. 귀여운 로봇 청소기. 그 다음에 이제 방바닥을 이렇게 자기 스스로 움직이면서 깨끗하게 해주는 로봇 청소기요.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오늘날에도 사람이 직접 손으로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이런 로봇 청소기가 우리 사람들의 손을 덜어주기도 하죠. 옛날에는 그러면 어떻게 청소를 했을까요? 옛날에는 당연히 사람이 직접 청소를 했다는 얘기죠. 자, 옛날에도 이제 그 복도 같은 데서는 이제 친구들끼리 나란히 서서 이렇게 엎드려서 같이 청소를 하곤 했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소프트웨어의 발달이 느껴지나요? 소프트웨어의 발달이 우리 생활 모습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70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70쪽에는 소프트웨어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아요. 이렇게 학습 문제가 제시되어 있고 밑에 글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정보기기를 통해 편리하게 쓰이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기술은 빠르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프트웨어는 우리 생활에 더욱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또 옆에는 누리 소통망으로 사용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인맥을 형성하거나 공통 관심사 및 다양한 정보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교과서 70쪽과 71쪽에 나와 있는 사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중요한 부분이나 단어에 이렇게 빨간 줄을 쳤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SNS를 이용해서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서로 소통하며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또 휴대폰으로
사물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사물 인터넷이 약자는 무엇이라고 했나요? 선생님이 인터넷 오브 싱즈라고 해서 IoT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제는 휴대폰으로 CCTV를 볼 수 있는 세상이 왔고요. 스마트폰으로 원격으로 자동차를 시동 거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안에서 세탁기나 스타일러를 작동시킬 수도 있게 되었죠. 편리한 이동, 자율주행차, 자율주행 자동차 이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율주행차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죠. 미국의 테슬라 자동차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선생님이 얼마 전에 본 뉴스에서는 우리나라도 올해 7월부터는 자율주행차가 나올 수 있다. 법이 바뀌어서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일상생활에 많이 보급이 되면 이 차를 운전하지 않고 그 시간에 잠을 자거나 혹은 책을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공장의 자동화 이것도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렵고 힘든 작업들 할 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계가 해서 사람이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지 않게 된다. 특히 얼마 전에 또 그 맨홀 뚜껑 아래에서 이렇게 근무하던 인부들이 질식사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었는데요. 이러한 위험한 일에 이러한 기계들이 투입이 된다면 사람이 크게 다치는 일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술 로봇이 정밀한 수술을 할 수 있게 되면 수술 후 통증이 적고 회복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특히 수술을 할 때 이제 수술 부위를 이렇게 많이 베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한 부위만 이렇게 베는 게 좋겠죠. 선생님 의사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수술 로봇은 필요한 만큼만 정밀하게 수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 후 통증이 적고 회복 기간이 단축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우리 생활에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70쪽과 71쪽에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우리 생활에 편리함과 유용함을 가져다 준다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것에는 장점이 있다면 어디까지나 단점도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70쪽에 제시되어 있는 SNS 보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서로 먼 거리에 있는 친구들끼리도 소통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나쁘게 사용을 한다면 단점도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SNS 상에서 친구에게 언어폭력 등이 학교폭력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윤리적인 의식을 갖고 도덕적인 의식을 갖고 제대로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선생님이 이 자리를 빌어서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동영상 한 편을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현재 우리는 복잡한 세상, 자동화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년 전 부모님이 어렸을 적 세상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버스가 오네요. 버스에 올라올까요? 예전에는 버스를 탈 때 동전이나 토큰, 승차권이라는 것을 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동전과 더불어 기계에 갖다 대기만 하면 자동으로 요금이 지불되는 교통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는 물건을 살 때 어디에 갔을까요?
과거에는 물건을 사기 위해 시장이나 상점에 직접 가는 방법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편리한 인터넷 쇼핑을 이용해 집에서 간단하게 물건을 주문할 수 있죠. 예전에는 모르는 장소에 어떻게 찾아갔을까요? 지도를 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물어봤어야 하지만 요즘은 내비게이션으로 쉽게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친구에게 안부를 전하기 위해서는 편지나 전화기를 사용했었지만 요즘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문자, SNS, 이메일, 화상통화까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지요. 이처럼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생활 모습을 변화시킨 힘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건 바로 과학기술의 발달, 그 중에서도 정보통신기술과 소프트웨어라는 것의 발달이에요. 여기서 잠깐, 소프트웨어란 무엇일까요? 소프트웨어란 컴퓨터나 정보기기, 자동화 기계를 이루는 것 중 하나로서 이러한 기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하드웨어는 기기를 이루는 껍데기, 우리 몸으로 생각했을 때 신체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를 동작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우리 몸으로 비유하자면 뇌에서 하는 일과 같아요. 소프트웨어가 없는 하드웨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 깡통이 되어버리죠.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우리 생활 속에서도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우리 생활 속 어디에 숨어 있는지 친구의 하굣길을 함께 따라가 봅시다. 친구가 횡단보도를 건너갑니다. 이곳에서 찾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신호등의 불이 자동으로 바뀌고 있네요. 시간의 흐름에 맞추어 신호등의 색을 바꾸어주는 소프트웨어가 신호등 속에서 작동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어요. 이곳에서도 소프트웨어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잘 찾았나요? 자동 차단기가 있네요. 자동 차단기는 자동차 번호를 카메라로 찍고 미리 등록된 번호의 차량에게만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죠. 자동으로 차단기를 올리고 내리는 명령을 소프트웨어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친구가 집에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현관문이 보이네요. 여기서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숨어 있을까요? 친구가 문을 열 때 번호를 눌렀던 모습을 기억하나요? 미리 지정해둔 비밀번호와 같은 번호를 입력하면 자물쇠가 풀리고 아닌 경우에는 절대 풀리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어요. 매일 지나치던 문이 열리는 과정에서도 소프트웨어가 숨어 있답니다. 친구의 집은 13층입니다. 계단으로 올라가긴 조금 힘들 것 같네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올라갑니다. 이제 어디에 소프트웨어가 숨어 있는지 알 것 같나요? 엘리베이터의 움직임에도 소프트웨어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엘리베이터는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죠. 몇 층에서 버튼을 누르는지 그리고 그때 엘리베이터가 몇 층에 있는지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역할 또한 소프트웨어가 하는 일이죠. 친구들,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소프트웨어를 찾아낼 수 있었나요?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곳에서 소프트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을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요.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알고리즘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의미로
1900년 초반 영국에서 태어난 앨런 튜링이라는 수학자에 의해 정리되었습니다. 튜링 박사는 암호를 해독하는 것처럼 세상의 어떤 문제라도 작게 쪼개어서 하나씩 단계별로 해결한다면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알고리즘도 이와 같습니다. 알고리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작은 단위로 쪼개어 순서대로 정리한 것.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컴퓨터가 해야 할 일을 매우 자세하게 하나씩 쪼개어 알고리즘을 만듭니다. 이것을 활용해 순서대로 명령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을 프로그래밍, 다른 말로는 코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소프트웨어지요. 미래 사회에서는 더 많은 분야에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 코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더욱 많이 필요해질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소프트웨어를 찾아봤습니다. 소프트웨어, 신비하고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곳. 네, 동영상 잘 시청해 보았나요? 우리 나중에 실까 한 3, 4차시 뒤에 이제 우리도 프로그래밍, 코딩에 대해서 배워볼 것입니다. 네, 이때 엔트리 프로그램을 사용할 테니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제는 71쪽, 교과서 71쪽을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미래 사회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미래 사회에 등장할 제품을 한번 떠올려보고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합니다. 예시로 택배 드론이 나와 있네요. 도서 및 그러니까 섬이나 벽지 지역 및 산간 지역에서도 빠르고 편리하게 택배 물건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아마존 회사에서는 실제로 프라임 에어라고 하는 택배 드론을 만들었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그 택배 드론이 택배를 가지고 직접 집 앞까지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상용화되지는 못했지만 미국에서는 좀 마당이 있는 집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상용화된 것 같아요. 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고요. 선생님은 가사 도우미 로봇을 썼습니다. 그래서 집안일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식기세척기라든가 또 로봇 청소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만 또 건조기, 그 다음에 세탁기 이런 것들이 나와서 지금도 사람을 편리하게 해주고 있지만 좀 더 진화된 세상에서는, 발전된 세상에서는 이젠 가사도우미 로봇이 나와서 집안일을 알아서 청소해주지 않을까.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하나의 동영상을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실제로 미국 광고에서 굉장히 유명한 광고로 미국 사회에서 극찬을 받았던 광고입니다. 이 광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Oh, look at this guy. Hey, Rachel, how are you? Hey, good. How are you? He's not getting that car in there. No, sir. Look at these two troublemakers. Hey, Johnny, how are you? Lincoln car, is that new? Yeah, it's a Sonata. Let me pack it. Oh, you're not fitting your car in there. Chris, stop being a smarty pants, all right? Look who's got Smart Pack. Smart pack? Just hit the clicker, car packs itself. It's smart. It's wicked smart. And I can pack it anywhere. How about Dorchester? Packed it. Foxborough. Packed it. The Garden? Packed it. Saugus? Packed it. Swampscott? Revere? The Harbor? Are you kidding me? I packed it and then unpacked it. You unpacked it? Kid. Game changer. That Sonata ain't got no driver. That's all right. He's got Smart Pack. Hey, look at him back there. He's got Smart pack! Hey, whoa, it's Big Pop. Wicked smart. This is a ghost car. A better way to park. Only available on the all-new Sonata with remote smart parking system. Sorry about that, your bigness. Did you guys know he lived in? I had no idea. 자, 이 동영상은 현대자동차 광고였고요. 현대자동차의 기술 중에 원격 주차 기술을 광고에 설명해 놓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미국의 보스턴 지역에서는 주차하기가 굉장히 힘든 지역이 몇 군데가 있는데 아까 전에 더 하버 이런 지역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내가 사람이 먼저 차에서 빠져 나온 다음에 버튼을 눌러서 주차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이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극찬을 했고 굉장히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미국에서도 그 보스턴 지역에서 이제 사투리가 있는데 이런 사투리가 굉장히 재미있게 쓰여서 광고를 좀 더 재미있게 만들었다는 평이 많습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아름답습니다. 다음에 만나요.